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3월 말, 이제 내일 모레면 4월입니다. 3월하고 4월경인데 지금 포도 생육을 보시면 상태가 어떤가요? 기비, 밑거름 다 하신 상태에서 전정각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포도나무 상태를 보시면 포도나무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가요? 일비현상 나온 거 하고. 그렇죠. 일비현상이 가장 크죠. 이제 이 표현은 바로 이제 뿌리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분을 흡수해서 증산작용을 하고 있는데 해가 없는 시간에는 약간 멈췄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면 이제 물을 막 흘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려 치면 피 흘리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토양 수분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파리가 있으면 기공을 통해서 나갈 텐데 아직 이파리가 안 난 상태다 보니까 이 절단면으로 해서 수액이 많이 흘리게 되죠. 이게 비슷한 게 있죠. 이렇게 수액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우리 고로쇠물. 아니면 옆에 이제 호두나무 많이 있잖아요. 상주 지역에 보면 호두나무 전정을 지금 하시게 되면 전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료 작업하다가 가지를 자르게 되면 물이 엄청 흐르죠. 호두나무보다 물이 더 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증상은 뿌리가 움직여서 수분을 흡수해서 지금 증산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산량보다는 흡수량이 더 많다 보니까 물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절단면을 보시면 물도 흐르고 있지만 거기에 뭐가 피어 있어요? 곰팡이가 피어 있죠. 왜 그럴까요? 당도 측정을 해보면 0.3에서 1.3브릭스 그 차이가 나오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전년도에 이제 나무가 얼마나 저장 양분을 잘 저장했냐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못 익혀내고 늦게 이제 억지로 익혀낸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당도가 좀 늦게 나오고 적기에 당도 높게 잘 익혀내신 분들은 저장 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당도가 높게 나와요. 광합성을 해가지고 설탕상 당분 상태로 해서 뿌리에 저장을 해요. 얘네들이 겨울 준비를. 겨울을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맹물보다는 당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치면 피가 진한 것처럼 물이 많으면 잘 얼고 동해피를 많이 받고 당분이 많으면 동해피를 좀 덜 받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장 양분이 중요하고 가을에 수확을 적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달고 크게 달아가지고 10월 20일 될 때까지도 당도가 못 오르고 그렇게 익힌 분들은 저장 양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포도도 당이 못 오르고 뿌리로도 당이 부족해가지고 내년 봄에 얼 수가 있고 그러는 거죠. 포도의 당은 뭘로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 당이 올라가요? 햇빛입니다. 햇빛. 포도 이파리가 햇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저녁에 당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햇빛을 잘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공장이 안 돌아가겠죠. 포도나무랑 설탕 공장이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햇빛이 없으면 잘 못 돌아가요. 근데 햇빛은 다 누구나 똑같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햇빛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일조가 같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가지를 100에 놔둬서 이파리가 겹쳐지면 의미가 없겠죠. 한 송이 붙이기 위해서 뭐 11입, 12입, 뭐 15입 얘기하는데 12입 맞춰갖고 적심하세요. 12개면 된다 해갖고 딱 12개 적심하시면 계시는데 12개에 있는 포도송이하고 15개에 있는 포도송이하고 어떻게 당도가 높게 공장이 뭐가 많아요? 15개가 잎 공장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 나무하고 겹쳐지니까 많이 못 놔두는 거죠. 그죠? 서로 겹칠 정도, 여기하고 여기도 서로 달뜻말뜻한 정도 해야 햇빛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욕심낸다고 막 가지 여기서 또 눕힌 분 보셨죠? 가지가 비어가지고 이놈 눕혀서 여기 붙인 거가 괜찮아요. 여기에 막 더 붙인 양반 있고 뭐 송이는 많겠지만 당도 오르겠어요, 못 오르겠어요? 절대 당도 안 올라요. 뭐 당도 증가제 넣어봤자 안 오릅니다. 햇빛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해요? 당도 증가하게 하는 그런 부자재를 넣어주더라도 햇빛이 있어야 당도가 올라가지. 이 햇빛 못 받는 조건에서 아무리 당도 증가제 넣어봤자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도를 못 올리게 하는 게 질소잖아요, 질소. 질소가 많으면 아무튼 열매는 크겠지만 당을 못 올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재배하시는 것들이 질소 컨트롤 못 해요. 어떤 식으로 못 하고 계세요? 비료 주는 방법. 먼저 오신 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면 여기다 주면 비우면 떠내려간다 해갖고 여기다 줘요. 그죠? 여기다도 안 줘요. 뭐 바로 여기 이런 데만 주고 있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나무 밑에다만 또 주시면 계세요. 여기다 주면 비우면 떠내려간다고, 비료 성분 떠내려간다고 여기다만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5월, 6월, 7월, 8월 막 그런 때 와보면 여기 이제 플라즈마라고 멀칭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이제 덮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딱 열어봅니다, 저는. 첫 번째 뭐를 보려고 하냐면 수분 상태. 물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수분 상태를 보기 위해서 또 열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하얗게 말라 있고 이쪽에 보면 태비 비료가 뭉태기로 있는데 7월 8일까지도 안 녹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키우시다 보면 아시다시피 클 때는 질소가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질소가 있어야 커지지 당연히. 예. 근데 당도 올린다고 샤인 당도는 20도, 22도 나오는데 알맹이를 10g도 안 되게 5g, 7g 캠벨만큼 만들면 그게 샤인이에요? 알맹이도 적당히 커야 되고 당도도 올리려고 하면 키울 때 질소를 충분히 줘가지고 키워야 되고 익을 때는 이제 질소를 끊어가지고 익혀야 되는데 여기다 비료를 주시다 보니까 어때요? 물 줄 때마다 녹아서 나오는 거죠. 여기다 녹여서 주실 때는 어때요? 그냥 석회성이잖아요. 일회성. 필요할 때 딱 주고 끝나요. 근데 이 알갱이로 된 비료들은 바로 안 녹죠. 완효성이죠. 서서히 녹아내리잖아요. 토성이 다르죠. 토성이. 흙의 성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천목이 다 좋아요. 모래도 약간 작사가 있고 점토성분도 섞어져 있고 좋은데 점적으로 뭐 주시면 물이 똥똥 떨어진 게 보이시죠?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물을 주신다고 주시는데 이 호스 밑에만 그대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흙에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막 하루 정도 주시면 여기까지 좀 흘러나온 밭도 있지만 여기까지 흘러나오지도 않는 밭도 있어요. 여기서만 계속 그냥 밑으로 내려가요. 모래 함량이 많고 자갈 막 이런 자갈 들어있는 밭은 물 줘봤자 밑으로만 내려가지 펴지질 않아요. 황토 땅을 어떨까요? 여기다 주면 밑으로는 별로 안 내려가고 그냥 흘러서 여기 막 고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약간 팝 이런 걸로 쑤셔보면 밑에는 또 말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포도에서 축과 현상 있잖아요. 축과 현상. 여러분들 붕소결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농협이나 농약 사갖고 붕소나 미량에서 타다가 막 뿌립니다. 근데 붕소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붕소가 부족한 현상이 나오겠지만 토양에 있는 붕소를 못 먹기 때문에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결핍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붕소를 못 먹는 조건이 뭐냐면 토업조가 건조예요. 건조. 아니면 석회가 많던지 석회를 많이 뿌렸던지 건조했을 경우에 흡수를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이 물을 많이 주면 해결이 되는데 이제 이거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2개 깔려 있어. 어떤 분은 양쪽에 2개씩 4줄 깔리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 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만 깔린 게 낫겠어요? 양쪽에 2줄 깔린 게 더 낫겠어요? 2줄 깔린 게 더 낫겠죠. 돈은 절약되겠지만 포도나무를 할 때는 2줄 깔려야 충분히 흡수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토양이 좋을 때 얘기고 아까 모래땅이나 뭐 질땅이나 그런 경우에 이걸로 줘갖고는 충분하게 흡수를 못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물 줘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물 퍼지는 양도 훨씬 많죠. 넓게 퍼지죠. 줘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가 대부분 말라요. 이거 없는 분들은 보면 없는 분들 포장에 가서 보면 이 언덕이 다 말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송에서 보면 뿌리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지만 이쪽에 관련된 뿌리에 달린 연관된 열매 하나가 축과가 오는 거죠. 붕소가 이 송이 중에서 왜 한두 알만 붕소 부족이 생겨? 붕소 부족 오면 송이가 전체 와갖고 다 축과 현상이 나는데 보시면 송이에 매달 생기잖아요. 2-3알. 그죠? 똑같이 뿌렸는데 왜 그 열매만 매달만 축과가 와요? 이 부분에 이 열매에 관련된 축과 온 열매에 관련된 뿌리는 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붕소 흡수를 못 하니까 그 열매만 축과 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뿌리 여기에 관련된 열매는 물도 흥분하고 물 따라서 붕소를 흡수하니까 축과 안 오는 거죠. 근데 여기 물을 안 주고 딱 말려버리면 송이 전체야. 송이 반송이 정도가 다 오죠. 이런데 이제 특히나 이런 데다 붙여놓은 거 보면 이쪽에 이제 사연도 보면 점적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 물은 이제 또 호스로 깔렸는가 모르겠지만 다른 분을 보시면 여기 이제 물이 안 깔린 분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높으니까 열매는 잘 달리는데 착과까지는 잘 돼요. 근데 비대도 잘 안 되고 이런 데가 축과가 많이 나오죠. 물 없는 자리치가. 물 잘 먹은 데치는 축과도 거의 안 나오죠. 이런 여기치를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 보시면 한 나무를 가지고 한쪽까지 이쪽을 뻗대고 한쪽까지 이쪽을 뻗대는 분들 계세요. 여기 잘하신 거죠. 보통 이제 전화 하려면 여기다 2개 심으라고 하거든. 하나는 이리 가고 하나는 이리 가고. 어떤 분은 여기다 한 나무 갖고 2개 벌리는 분 많죠? 그렇죠? 여기는 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데 여기 딱 2개 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까지 이리로 가려고 한쪽까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이 먼저 눈이 트고 착각 이쪽이 먼저 돼요. 근데 이제 물은 여기서 먹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이제 비대가 되고 얘는 비대가 잘 안 되죠. 송이가 중량이 안 나오죠. 뭐 500g 이상 안 나오죠. 경험해 보면 아실 거예요. 축과도 이 나머지가 훨씬 많이 나오겠죠.